구독, 좋아요. 작가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썸네일에 다뤄놓은 것처럼 예.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의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또 반면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완패를 당했는데, 예. 이게 언론 보도를 좀 보니까 국내 언론, 특히나 국내 언론이 좀 심각한데, 외신들은 미국의 승리다, 압승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 일부 언론들은 뭐 중국이 이겼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보도까지 쏟아내고 있어서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걸어놓긴 했지만은 그 내용은 이따 중간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초반에 좀 다뤄야 될 내용이 국민돈 1조 날린 국민연금 국정조사 감사원 특별감사 촉구한다라고 언급을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요거 저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아까 그 언론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참 문제가 많은 게 이 원래 이제 기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기자 역할이 뭐죠? 기자는 무슨 직업이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기자는 질문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권력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이 껄끄러워할 만한 거를 질문하는 직업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껄끄러운 걸 질문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 권리를 이제 갖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껄끄러운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권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나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통해 갖고 이제 이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기자분들이 진짜로 하셔야 될 그런 이제 질문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좀 뭐랄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장남 이제 동호 씨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며느리가 많은 사람이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그 집에 이제 장인어른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안 물어봅니까? 또 이제 지금 이재명 이 지금 G7 참석한다라고 이제 이 정식으로 초청 받아갖고 이제 G7을 참석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G7 정상회의 일정이 어떻게 잡혀있냐 하면은 6월 15일부터 6월 17일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지금 6월 16일 날 출국해서 6월 17일 날 도착한단 말입니다. 아니 2박 3일 정상회의 일정인데 정상회의 끝나는 마지막 날에 초청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초청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되게 얄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는 얘기잖아요. 캐나다에서.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 그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정식으로 초청받은 것도 아닌데 억지로 뭐 우겨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한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회의 다 끝나는 마지막 날에 지금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자들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아니 2박 3일 일정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해야 하는데 왜 15일날 도착 안 하시고 17일날 도착하세요? 이거를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질문하는 사람이 없나요? 아니 하나도 없잖아요. 기자 좌파 우파 가지 않고 진짜 해야 될 질문을 왜 다 같이 안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회에 있을 때는 국회 기자들이 다 가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고, 실제로 날선 질문들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신년 기자회견 때 그때 뭐 대장동 관련해서 질문을 두어 개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만 그 질문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몇몇을 제가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은 이 사람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니 기자들이 정말 공정하게 평등하게 질문을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건 맞느냐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지난 윤 정부 때부터. 그리고 이번에도 그 기자단들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 인원들이 라인업이 크게 바뀌진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 성향을 보면요, 원래 기자들이 정치 성향이 없어야 되는데 성향을 보면은 기울어져 있다. 그것도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대통령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 정치적으로 기울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해야 될 질문을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언론들 기자들한테 이제 각종 특권 혜택을 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조금 좀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알아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준비한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플러스 주식 휴지 조각행, 국민돈 1조 원 날린 국민연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는 내용이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며칠 전부터 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MBK가 홈플러스 인가전 M&A 진행해서 2조 5천억 원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하겠다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제 우리 재산을 포기한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또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 뭐랄까 이제 비판적인 시각 없이 그냥 이제 받아쓰는데 지금 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 2조 5천억의 보통주가 홈플러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MBK가 2조 5천억의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중에 1조 원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국민연금 보통주를 왜 무상 소각합니까? 국민연금 돈은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MBK. 홈플러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홈플러스 투자했던 국민연금 1조 원 손실 위험이라고 있는데 바로 제 얘기고요. 저 이제 지금 소각한다.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2조 5천억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책임져야 될 국민연금 돈 1조 원이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기 MBK 돈이 2조 5천억이 전체가 아니에요. 중간에 자기들 투자했던 거는 이제 이 뭐 각종 배당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이미 돈을 이제 원금 이상으로 다 회수를 했고 국민연금만 지금 1조 원 그냥 이제 돈 날리게 생겼고 그 돈은 결국 대한민국 노후 자금이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 그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처음에 주식으로 투자한 게 아니고요.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형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주식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식 투자했다가 이 회사가 영 이제 앞으로 가망이 없다. 좀 이제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네 망하기 전에 현금으로 돌려줘 하는 게 상환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권은 이제 저게 우선주로 갖고 있다가 이 기업이 되게 잘 될 것 같다. 앞으로 상장해서 대박 날 것 같다. 그러면은 보통주로 전환해가지고 IPO 이제 했을 때 상장했을 때 그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보통의 투자에 비해 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그 저기 홈플러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옵션을 달고 투자를 하는 게 상환 전환 우선주인데 일단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 상환 전환 우선주의 경우에 이제 IPO 상장을 통해서 회수를 한 경우가 56.3%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M&A나 장외를 통해서 회수를 한 경우가 32.2%가 있었고 상환을 이제 받은 경우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5.8%의 상환으로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 가기 전에 상환권을 행사해서 저 5.8%에 해당되는 상환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휴지 조각에 대해서 지금 2조 5천억 날라갈 때 대한민국 국민 돈이 같이 날라갈 일이 없는데 지금 저거를 상환해야 될 거를 보통주로 전환한 거잖아요.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LNF라고 요거는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는 아니고 이제 전환사 채권인데 보시면 얘가 이제 2022년 11월 달에 네. LNF가 잘 나갔어요. 저때 이제 이 미국의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고 이제 테슬라 쪽하고 좀 관계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걔하고 같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이고 저기 잘 되면은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안 되면은 내가 이제 채권으로 해서 상환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저 무렵에 시비를 발행을 해서 이제 그랬는데 네. 24년도 들어와 갖고 저게 이제 LNF가 그 레드우드하고 북미 진출하는 저게 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계획이 이제 이 뭐랄까 저기 계획에서 이제 차질이 생겨갖고 이제 저렇게 되면은 좀 회사가 좀 곤란해지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권으로 전환해서 원금을 달라 그러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원래 투자하고 있었던 이제 IMM 사모펀드가 지금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저기 채권으로 전환해서 예. 원금을 갚아달라 해서 이제 원금을 받아와서 끝났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다음 한번 보시면 연합인포맥스 기사입니다. 이제 이거 국민연금은 왜 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에 동의했나? 왜 상환전환 우선주인데 채권으로 원금을 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했나? 이상하다 하는 기사가 이게 언제 기사냐면 3월 6일이에요. 이게 이제 3월 달에 그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데 법정 관리 신청하기 한 달 전에 이게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연금이 스스로 포기하고 보통주로 바꿔줬어요. 이거 아니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 포기했으면 지금 돈 달라 1조 내 돈 돌려줘 해서 받아갖고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갔을 텐데 그거를 국민연금 기금운용 그 담당자가 홈플러스 줘라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한 달 뒤에 망했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저게 이상하니까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가 RCPS 투자자 입장에선 좋을 수 없다. RCPS 투자자가 우리 결국은 수익자가 국민이잖아요. 국민한테 불리한 거를 국민연금이 왜 저런 식으로 운용을 합니까? 국민연금 미친 거예요, 이건 진짜. 그래서 저거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개별 투자 종목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지 않다. 답변 안 해도 끝까지 물어야지, 저거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갖고 지금 휴지 조각 만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엄연히 그 채권으로 전환해갖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왜 국민연금이 마음대로 포기하냐고요. 포기해서 지금 휴지 조각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잘 몰라요.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른다고요. RCPS나 이런 이제 이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 기자분도 그러시겠지만 금융 쪽에 오래 종사하지 않으면 이런 사항들을 잘 몰라요. 일단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국민연금한테 찍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금융 쪽에 나름 그 뭐랄까요? 오래 근무하신 금융계 기자들을 보면은 나이가 좀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세대는 젊은 2030 세대입니다. 예, 예, 예. 20대, 30대 기자들이 금융권에서 이런 노하우 그런 짬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세대인 2030 세대에서 기자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질문 혹은 날선 질문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금융권 기자분들도 많이 평소에 만나보고 하는데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출입처하고 좀 동조화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막 출입하면은 이제 민주당적인 정치 성향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작용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기자들도 이제 계속해서 취재하고 하려면은 이제 취재차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쪽에서 저거는 진짜 정말 저거는 엄청난 이 뭐랄까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숨기고 싶어 할 테고 그래서 아마 이제 기자분들도 좀 이제 국민연금 좀 눈치 보고 데스크 쪽에서 이제 일선 기자가 기사를 써도 데스크에서 좀 카트를 당하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는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저기 이 한 달 있다가 망할 회사를 당연히 채권으로 상환을 요구를 해서 상환을 받았어야 될 거를 오히려 보통주로 바꿔갖고 한 달 지나서 법정관리 들어가서 지금 불과 3개월 만에 휴지 조각이 되게 만든 이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이런 투자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이건 밝혀져야 될 일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일단 이제 그 국회가 좀 나서야 되는 사항이라고 좀 일단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국민연금이 이 그 우리나라 이제 법률 체계상에 이제 그 큰 그 이 뭐랄까 이제 원칙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성관주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고요. 이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관주의 의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뜻으로 내가 이제 누구 돈을 받아갖고 내가 대신 잘 운영해 드릴게요 하면 그 받은 돈을 이제 내 돈을 맡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갖고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MBK의 이익을 위해 갖고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이익을 저버린 행동을 한 거잖아요. 당연히 회사가 말 같으면 채권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상환을 받았어야 되는데 주식으로 가서 MBK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1조 원 돈을 날리게 된 거니까 이거는 성관주의 의무를 위배한 거고 고로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형법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자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행위, 이게 바로 배임죄인데 딱 그 배임죄의 제 구성 요건에 딱 해당되는 행위를 지금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자가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이거 명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다음, 이걸 일단 국회에 저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청을 합니다. 이 국회 국정조사권은 국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서명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제 제출하면 이게 발동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가능해요. 민주당까지 안 가도 돼요.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면은 이거 가능한 상황입니다. MBK 불러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 불러갖고 이게 이제 왜 한 달 있다가 법정관리 갈 회사를 보통주로 전환을 했냐? 네가 채권을 이제 전환을 해서 채권으로 돈을 받을 수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국정조사 열어서 청문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에 이거 특별감사 청구해야 됩니다. 감사원의 심사 청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할 수 있어요. 국민 여러분도 이 건에 관련해서 감사원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업무 처리인지, 감사원이 국민연금 들어가서 국민연금에서 제대로 된 업무 처리가 이제 절차가 진행됐는지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성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은 심사 청구 서식 내려받기 해갖고 절차와 심사 청구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청구를 하시면 감사원이 이 건을 갖고 감사를 할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면 국민연금 다 사라져요. 국민의힘이 할까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 안 하면 제가 민주당한테 하라고 시킬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좀 보니까 너무 예. 일단 움직임이 없고요. 예. 본인들이 지금 의지도 없고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예. 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배지만 달고 뭐 하고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국민의힘 안 하시면 제가 민주당한테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거는. 다음. 이게 지금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님이 이제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되는 게 지금 MBK가 했던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했던 그 행동이에요. 부당 이득을 갖고 간 거잖아요. 지금 이제 MBK는 마치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옛날에 부동산 다 팔고 이제 잘 나가는 부동산 팔고 잘 나가는 이제 그거는 다 세일드 앤드 리스백 해갖고 돈은 다 챙겨갔단 말입니다. 배당을 땡겨갔단 말입니다. 그 땡겨갔던 배당금만큼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부당 이득이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국민연금이 이 부동산 펀드 이거를 이제 52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61조 투자하고 있고, 인프라 펀드 이제 185조, 이게 이제 2020년 말 기준이고요. 예. 최근에는 더 늘어났고 계속해서 늘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사모펀드, 부동산 펀드, 인프라 펀드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결여돼 있어요. 예. 지금 이 건 관련해서도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내 주식에 증시에 투자했다 하면은 국내 증시는 매일매일 이제 시가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장부가 매매해서 네 투자 잘했냐 투자 못했냐 알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사건 터지기 전에는 국민연금이 MBK 통해서 이제 홈플러스 투자했던 사실 자체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랐고, 그 다음에 일주를 이제 채권을 이제 전환해서
회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시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저런 불투명한 투자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투명한 MBK 등 밀어주기 투자를 그만두고 투명하게 국내 증시 투자를 늘려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해외 주식이 35.4%, 국내 채권이 27.9%, 대체 투자가 16.8%, 국내 주식이 12.5%가 돼 있어요. 국내 주식보다 지금 MBK 밀어주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저거 밀어줄 때 뒤에 야로가 없을까요? 야로가 평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으로 상환해갖고 전환해서 상환받아야 될 거를 주식으로 전환해갖고 지금 1조 원 돈, 국민들 돈 날리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친한 관계니까 같이 골프도 치고 룸사랑도 가는 사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해야 돼요, 저거. 그런데 저거 국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저렇게 대체 투자나 해외 주식 투자 뭐 이런 쪽을 이제 해야 그 MBK 파트너스 같은 데서 뒤로 이제 국민연금 그 이제 운영한테 이제 뒤로 뭐 이제 뭐 이 저기 뭐 이제 대접도 해주고 할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이제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 때는 25%까지 돼 있던 거를 지금 반토막 내놨습니다. 12.5%. 아니 그거를 계속 25% 했으면 지금 3천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4천 갔을 수도 있어요. 저 대체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국민연금 해외 부동산 첫 손실해서 저게 이제 언제 기사냐면은 2024년 7월 기사입니다. 미국 쇼핑몰 투자해서 2,400억 손실 돈을 날렸는데 예. 국민연금이 미국 쇼핑몰 투자할 때 미국을 갔겠냐고요. 미국을 갔어도 가서 불러갖고 여기 투자하실 겁니다 하면서 데리고 가서 뉴욕의 3대 스테이크 하우스 가서 스테이크나 먹였겠지. 저런 해외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이제 홈플러스 투자 같은 게 그게 제대로 검증이 되고 국민들의 감시가 되냐고요. 불투명하니까 불투명한 그 사이에서 온갖 그 이 비리와 협잡과 음모가 난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 노후 재산들이 지금 이 그 저기 뭐죠 홈플러스권처럼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런 거 못하게 막아야 돼요 지금. 이 국민연금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지금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님이 코스피 5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코스피 5천 가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대체 투자 못하게 하고 저거 국내 주식으로 다 돌리면 코스피 5천까지는 못 가도록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코스피 5천을 정말 가고 싶다면 상속세 없애야 돼요. 아, 예. 그런 것도 같이요. 예, 같이 상속세를 하고. 없애지 않고 5천 가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예. 상속세도 없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일단 이제 그런 제도적인 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국은 수급이니까, 네. 수급을, 아니, 저 국민연금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돈 빼갖고, 해외 주식 투자하고, 홈플러스 투자하고, 저 부동산 사고 이러니까 국내 주식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거 대대적인 국민연금의 개혁은 필요하다. 앞으로 요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다. 국민연금이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